안녕하세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종방향 무가속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테슬라조의 최용훈, 곽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수정 계획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1번으로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의 트렌드가 사람 주행에서 자율주행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차량 내 외부 환경과 자율주행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차량은 사람이 차량의 주행 이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탑승자가 승차감의 저하를 느끼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의 시트를 능동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가속 또는 감속 시 발생하는 관성을 제어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개발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구조 선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논의되었던 하드웨어 구조는 렉과 피니언을 사용해서 정말 단순하고 직관적인 하드웨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비용과 그리고 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이 케이스 1은 스킵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번으로 증기기관차의 바퀴처럼 이 모터를 회전시킴으로써 시트를 앞뒤로 밀어내는 구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는 회전하는 것이 선형적으로 시트의 이동거리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제어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이나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 케이스 2도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 볼스크루를 이용해서 큰 토크의 힘을 요구하지 않고 시트를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이것을 좀 더 보완하여서 케이스 3번에서 케이스 4번으로 발전을 시키게 됐습니다. 볼 스크류 형태에서 양쪽에 LM 가이드를 장착을 해서 시트를 지지를 하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 LM 가이드를 사용한 이유가 LM 가이드를 한 쌍으로 사용을 해서 두 축이 평행하게 배치가 된다면 적은 토크로도 원활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평행한 움직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프로젝트와 좀 더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된 모양으로는 실제 모터와 볼스크류 그리고 LM 가이드, 알루미늄 판을 사용해서 시트를 고정을 시키고 종방향으로 제어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구동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함으로써 볼스크루에 동력이 전달이 되고 이것이 LM 가이드까지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LM 가이드를 따라서 시트 전체가 앞뒤 종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구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할 모터가 볼스크루와 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 중간 커넥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든 후에 알루미늄 소재로 가공업체에 도면을 보내서 의뢰하여 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터의 외관이 원형이어서 바닥면과 고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라켓을 하나 설계를 해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을 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굉장한 비용적 문제가 있어서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 3D 프린터는 이제 PLA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나름 강도가 높고 또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비틀림이나 어긋남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품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오랜 시간 고민을 한 것이 하드웨어 선정 후 부품을 선정하는 일이었는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잘못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즉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하드웨어 사양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잘못된 구매를 하였을 경우 저 예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나 또는 모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많은 자문을 구하고, 저희가 설계하려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토크와 어느 정도의 각속도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받고 모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구한 업체에서는 1200rpm 정도에서 12kg 힘 센티미터 수준의 모터면 우리가 요구하는 시스템 사양을 맞출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저희는 여기에 좀 더 여유 출력분을 두어서 2100rpm을 전격 각속도로 가지고 있고 12kg 힘 센티미터 토크를 가지고 있는 모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볼스크루를 구매를 하여서 시스템을 제작을 했는데, 볼스크루의 가격이 상당하여 중고품을 구매를 한 후에 나중에 발생하는 하드웨어적인 결합을 위해서 이제 커넥터나 아니면 브라켓 등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볼스크루가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은 530mm고요. 그리고 볼스크루와 모터가 물리는 축의 직경이 14mm, 그리고 볼스크루가 이동하는 축의 직경이 20mm로 측정되었습니다. 그 후 LM 가이드는 시트 전체의 무게를 견뎌내야 될 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평행하고 또 이것이 비틀림이나 어떤 하중에 대해서 가장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격 하중과 또 정전격 하중, 그리고 비틀림에 의한 모멘트를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LM 가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상세 제작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카트를 대회에서 지원받은 회의비로 구매를 한 후에 카트 위에 설치할 각 파이프를 구매하여 절단하고 그 위에 볼스크루와 LM 가이드를 결합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구매한 알루미늄 판에 LM 가이드와 시트 고정 나사가 장착될 구멍을 직접 뚫어서 사용을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판과 LM 가이드 그리고 각 파이프를 결합을 하고 그 밑에 카트와 볼스크루를 장착을 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그 후에 모터와 커넥터, 브라켓을 결합해서 최종 시스템을 제작하는 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움직이고 우리가 원하는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구동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테스트의 목표는 모터가 동작 시 원하는 작동을 하는가, 이 원하는 작동에는 이 모터가 안정적인 출력을 내며 그리고 반응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반응 속도만큼 나오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의 인베디드 보드에서 IMU 2개의 데이터를 시리얼 통신로 동시에 받아서 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시스템을 구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목표를 두었고, 세 번째 목표로는 첫 번째 모터가 원하는 작동을 할 때 이것이 사람이 탑승했을 때도 원하는 작동을 하는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어 시스템을 작동을 시켰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던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는가가 마지막 목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터 시스템을 전부 결합한 상태에서 사람이 탑승했을 때도 앞뒤로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IMU가 이제 저희가 최소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시리얼 통신을 위한 포트가 1개이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하여 측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매한 아두이노 듀에에서 총 4개의 시리얼 포트를 지원을 해서 IMU 2개와 모터, 명령 입력을 하는 시리얼 통신 모두 하드웨어 시리얼 포트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두이노 우노에서 아두이노 듀에로 인베디드 보드를 교체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제어 시스템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영상은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여서 카트와 시트가 동시에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영상은 제어 시스템이 켜져 있을 때의 상태인데, 출발하는 순간에 시트가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관성을 상쇄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행 상태에서 정지 상태를 가정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제어 시스템을 끈 상태인 왼쪽 동영상은 카트를 뒤로 당길 때 시트가 같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른쪽에 제어 시스템이 켜져 있을 때의 영상은 카트가 뒤로 끌려가지만 시트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이 탑승했을 때 출발 시 정지 시를 가정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하드 코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테스트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진동이 심한 경우의 상태를 가정을 해서 추가적인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카트를 앞뒤로 무작위로 움직임에도 시트가 제자리를 유지하려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제어 시스템을 오프했을 때 IMU의 가속도 측정 시 두 데이터가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어 시스템을 동작시켰을 때 일정 부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지만 피크 값에서 가속도가 상쇄되어 0에 가까운 값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가 주행 상태에서 정지할 때를 가정하여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서로의 힘을 상쇄시켜서 검정색 그래프를 만들고 있는데, 이 검정색 그래프는 실제 탑승자가 느끼고 있는 관성으로 조금 더 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결과물 설명입니다. 먼저 서비스 시나리오입니다. 사용자가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IMU가 이제 차량의 가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한 가속도만큼의 역방향이 되는 가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두이노 듀에에서 이 과정을 계산을 한 후에 계산된 값을 PID 컨트롤러를 거쳐 모터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가속도가 일정 임계값보다 작아지면 서서히 시트가 기존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가속도의 체감이 0이 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6번을 보시면 가속도가 스레졸드보다 작아졌을 때 왜 시트가 기존의 위치로 돌아오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차량이 출발을 했을 때 시트의 위치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폭에서 어느 정도 치우쳐진 양상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용자가 세팅한 상태와 다른 위치가 설정이 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탑승자에게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느 정도 등속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 중일 때,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시트의 위치가 사용자가 느끼지 못할 만큼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던 위치를 다시 추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알고리즘 시나리오입니다. 시트의 전원을 인가한 후에 차량 정지 상태에서 5초간 캘리브레이션을 거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은 IMU가 차량의 시동이 걸렸을 때 차량의 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차량 모형에 모의적인 가속도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때 시트와 카트에 부착된 IMU를 통해서 각각의 가속도를 측정을 하고 이 IMU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참값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처리된 데이터가 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계산을 한 후에 이것이 PID 컨트롤러를 거쳐서 목표로 하는 가속도, 즉 0이 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때 모터의 출력과 볼스크루의 이동 폭 한계를 넘는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세츄레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목표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동작은 잘 하고 있으나 IMU에 대한 피드백에서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PID 컨트롤러를 어느 정도 튜닝을 거쳐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두 번째 문제로는 현재 안전장치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시트가 앞뒤로 움직이다가 전방이나 후방, 볼스크루가 이동할 수 있는 끝 지점에 다다르면은 LM 가이드와 모터에 무리가 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스위치를 장착을 해서 어느 정도 리미트 스위치를 통해서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현재 위치를 추정을 해서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할 때 정지하는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기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테슬라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